저는 지방광역시에 4층짜리 건물을 매수해서 고시텔을 운영하고 있고, 리모델링과 여러가지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오픈 약 한 달 반 만에 풀 만실을 이루고 1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예약 대기자가 약 50명 정도이며, 현재도 꾸준히 문의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고시원 사업을 해보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꼭 시청해야 하는 영상으로서, 오토로 잘만 운영하면 정말로 일주일에 1시간 정도의 시간만 고시원에 가서 관리 운영하여도 성공적으로 풀 만실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영상 끝부분에는 핵심 운영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오니 끝까지 시청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고시원 투자를 해볼까? 라고 잠깐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예 고시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고시원 사업? 이게 정말로 잘 될 수 있을지를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만한 임대업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시원 운영을 성공적으로 하신 분들이 각종 매체에서 고시원은 적은 투자에 높은 수익률, 노동도 적게 들어가는 아주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고시원은 수익률이 30% 이상 나오고, 다른 업종처럼 누군가가 계속 상주해서 관리할 필요도 없고, 잘만 운영하면 오토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만한 사업이 없다, 이 좋은 것을 왜 안 하시냐 라고 말씀하셨던 영상들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다들 고시원의 매력에 푹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대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죠. 완전한 오토 운영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적당히 운영하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저처럼 건물의 가치를 올리고 퀄리티가 좋게 풀 만실을 지속하게 하고 추가적으로 예약 대기 등록자가 많은 최고의 상태로 지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완전 오토 운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자, 반대로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시원 하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좁은 공간에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방도 매우 작은 단칸방 같은 그런 이미지이죠? 네, 맞습니다. 물론 요즘은 프리미엄 고시원이다 뭐다 해서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해놓고 아주 호텔 같은 고시원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고시원입니다. 제한된 구역 내에 방이 여러 개 붙어 있고 입주생들끼리 같이 사용하는 공용 공간도 있기 때문에, 고시원 내에 한두 명이 물을 흐려놓게 될 때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는 그 고시원이 수요가 아주 넘쳐나고 주변에 고시원은 정말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창업할 그 공간만 유일하게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안심이겠지만, 입주생 입장에서 대체재가 여러 가지로 많은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처음에 방을 보여줄 때 오토로 가능합니다. 방문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CCTV로 방문자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방은 비번을 알려주고 그 방 안으로 고객이 스스로 들어가게끔 해서 혼자 잘 둘러보시라고 하면 되기는 하죠. 혹시 방 안의 물건 등을 보면서 질문을 할 때는 서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설명하는 방법도 있으니 굳이 관리인이 고시원에 없어도 안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는 공용 공간에 지정된 공간에 버리라고 안내를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CCTV로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어차피 고시원 내 각자 방에서 따로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자주 고시원에 가서 여러모로 봐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룰을 세부적으로 철저히 만들고 CCTV를 사각지역이 없도록 설치하면 오토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입주하려고 방을 보러 갔는데 아무도 없고 그냥 알아서 보래. 사람과 마주치기 싫은 소극적인 사람이라면 오히려 땡큐일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관리를 소홀히 할까 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구경하기 위해서 방에 들어갔어. 근데 들어가서 알아서 보래. 알아서 보라니까 보기는 하지만 들어갔는데 왠지 방에 빛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침대가 있고 낮에는 책상 어디까지 빛이 들어오는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하고, 막상 질문을 하려고 해도 되게 불편해. 그리고 그 안에 화장실이 있기라도 하면 화장실 안에도 냄새가 나는지 어디에 누수는 없는지 자세히 보면서 물어보고 싶은데 또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공간에 CCTV를 가져다가 놔도 분명히 배달 음식 같은 거 그냥 그대로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택배 주문하고 나서 남은 박스를 그대로 스티로폼하고 같이 버려 놓은 사람들도 있고,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는 고시원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루만 지나도 막 넘쳐나기 마련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과연 CCTV가 있다고 해서 다들 긴장하고 제대로 잘 지켜서 할 수 있을까요?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할까 말까인데 절대로 잘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고시원을 운영하다 보면 은근 입주생들이 불편하다, 뭐 고쳐달라 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고 신경 써줘야 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운영을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지만 옆방이 시끄럽다, 방문 도어락이 잘 안 된다, 조명이 고장이 났다, 뭐 벌레가 나온다, 뭐 위층에서 진동이 흐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옆방에서 남녀가 같이 있는 것 같다, 주변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 등등. 아니 뭐 거의 웬만한 아파트에서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가지고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은근 꽤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대부분은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게 되고 어느 정도는 잘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최소한 연락을 받은 그 다음 날에는 고쳐주고 대응을 해줘야 하는 일들이 은근 자주 발생하게 되죠. 이런 민원 요청들,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다 대응해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쯤 가서는 절대로 잘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리모델링 인테리어 한 것들도 금방 다 헐어지게 되고 망가지게 되죠. 그렇다고 아예 상주하면 너무 체력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원장이나 총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자주 관리를 해준다는 인식은 들게끔 해줘야 입주생들이 나름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고시원 내에 사무실 자체를 없앴고요. 고시원에 고정 유선 전화는 아예 없앴습니다. 모든 연락은 다 핸드폰으로 오게끔 했고 총무의 역할을 하시는 실장님이 아예 그 고시원에 방에서 수식을 하며 대응을 하시게 되는데 대신 문의 연락은 원장한테 연락이 오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청소는 되도록이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서 청소를 해줘야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미지가 확 좋아집니다. 딱 정해진 시간에 자주 청소를 하는구나 라는 이미지가 박히는 것이죠. 그리고 민원은 웬만하면 총무 역할을 하는 실장님이 1차적으로 봐주고 추가 소모품 물건을 구매해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이후 하루 이틀 뒤에 조치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입주생들하고 자주 소통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정도 쌓이게 되면서 하나의 시스템이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투자를 해주시고 주말에는 청소 이모님을 쓴다던가 혹은 고시원 내에 입주생 중에 희망자 한 명을 받아서 그 인원에게 돈을 주고 관리를 하게끔 한다던가 등의 다소의 투자는 필요합니다. 한 푼, 두 푼 아끼는 것도 물론 좋은데 소탐대실 하시지 않으려면 이러한 조치는 꼭 필요합니다. 뭐든지 입주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주 생각하고 관리를 해줘야 오래 장기 거주를 하는 입주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장기 거주자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운영하는 입장에서 수고가 덜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똑같이 풀 만시를 만들어도 한 달이나 두 달짜리로 연명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풀 만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풀 만시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다 더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은 제가 앞으로 만들 잉클 강의에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고시원의 시설을 세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시원의 수입이 달라지게 되고 퀄리티와 연관이 있게 되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상관음이 난다는 것을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